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영성에 관한 책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책보다는 명상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더 우선시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은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호킨스 박사님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 수준을 이렇게 레벨로 단위로 구분해 주셔서 나는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지 이런 기준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 번 읽은 책인데요. 저는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구절이 바로 다중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DSM-4 버전에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의 인격이 바뀔 때 어떤 인격은 안경을 쓰고 어떤 인격은 쓰지 않고 또 이것이 알러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특정 인격에게서만 알러지가 발현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유심론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격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력이 달라지고 또 알러지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내면의 무의식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그런 궁금증을 낳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나의 트라우마, 어떤 심각한 상처를 입었던 그 지점에 나의 무의식이 어떤 인격체처럼 형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노라조라는 그룹 알죠? 노라조의 네 팔자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뮤직비디오에 보면 앞부분에 최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새해에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새해에 들으면 되게 힘이 나실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뮤직비디오 초반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최면은 단계의 문제이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 이 뮤직비디오 만들 때 사전 조사를 나름 치밀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최면을 할 때 기본적인 단계가 1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까지 이완을 시키면 뱃속이든 전생이든 다 역행 작업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단계를 목표로 이완을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까지 마치고 이제 최면을 들어가는 건데 상담 중에 특정 일화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30대의 남성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면이 시작됐을 때 5살의 기억이 떠올랐고 이거는 제 기억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현재의식이 이거 내 상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작업을 했던 때죠. 그런데 갑자기 5살짜리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목소리 톤이나 표정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기억을 역행을 하면서 치유를 하고 있는데 이 5살짜리 자아가 다른 것들은 치유에 반응하고 다 잘 진행이 되는데 점수가 안 떨어지는 게 한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는 게 약이야 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점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에서 5점, 4점, 2점 이렇게 낮춰졌는데 결국은 0점으로 떨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들은요 나중에 잡초처럼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해서 웬만하면 그날 작업했던 것들은 0점으로 다 점수를 낮추고 끝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영혼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점수가 낮아지긴 했는데 0점으로 끝이 나지 않아서 그 5살 자아한테 질문을 해보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냐면 모르는 게 안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1점까지 낮추고 결국 안 떨어져서 그 부분은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최면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때라서 상담 비용도 제가 할인을 해서 작업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각성 후에 대화를 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반복됐던 게 제가 우리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저 할머니 돌아가신 거 모르는데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이러면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길래 기억이 계속 소멸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도 저한테 톡을 보내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기억이 계속 소멸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일 통화를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하고 다음날 이제 통화를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집에 가는 길에 상담소에서 지하철역까지가 이렇게 직선이었다면 우회해서 돌아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도 부분 소실이 되고
이렇게 잠깐 아이스크림을 고르려고 했던 그 장면만 남아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안전하게 가시고 다음날 통화를 하는데 상담받았던 내용들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굵직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상담 내역 기록된 거를 이제 전달을 드리면서 다시 대화를 해봤는데요. 그분이 들려준 놀라운 얘기가 그분한테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게 죽음의 공포를 연상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살짜리 아이가 나름 저의 최면에 다 반응을 하고 5살 근처에 웬만한 것들은 다 치유가 됐는데 할머니 얘기가 나온 지점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의식으로 올라오면 안 돼. 그러면 무너질 수 있어. 너무 무서워. 그래서 회피해야 돼.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고 이분의 몸을 정말 빙의체처럼 장악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면에 관련된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그 이후로는 이제 각성시킬 때 이 모든 기억을 간직한 채로 상기하기 일어난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깨어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최면에서 나의 그런 현재 의식이 꺼지거나 그런 게 아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최면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의식이 꺼지거나 기억이 삭제되는 건 아닌데 자발적인 기억 상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너무나 지우고 싶은 내 안에 특정 내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처럼 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자아가 있고 그 자아 중에 상처가 깊은 자아의 경우는 빙의체처럼 나를 이렇게 점령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실감하게 됐던 사례였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정화를 하면서 이 비슷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현재는 건강이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빈혈,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많은 좋지 않은 그런 신체적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정 내면 아이가 올라오면 그 증상들이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되게 잠을 못 잤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심했던 그 시기를 정화해야 되는 그 시즌에는요, 그 증상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걸 보고 그 시절에 내가 정말 어떤 빙의체처럼 저장이 돼 있구나. 그런 것들에 놀랐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 10살 때 상처가 있었고 10살의 상처가 지금 올라온 시즌이라고 하면 그 10살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이나 관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변한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신체적인 증상까지도 그렇게 같이 딸려온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무의식 정화 한다고 얼마나 달라지나 싶기도 하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내 안에 3살짜리, 10살짜리, 뭐 20살짜리 내면 아이들이 다 그 시절에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좀 동기를 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